안녕하세요, 최현님 반갑습니다. 저는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제 인생에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인생의 성공에 아직까지 눈이 멀어서인지 제가 언제 성공할지도 궁금합니다. 가끔씩 점집도 가보곤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지, 다른 걸 계속해야 할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이러다가 예순이 되고 70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늙어 죽을 때까지 제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 드려볼게요. 예전에 그 주나라 문왕 시대에 문왕이라는 이제 왕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72세에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돼요. 대학생들 적어볼까요? 궁, 팔, 십, 달, 팔, 십. 궁 80, 달 80.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80살까지 궁핍하게 있다가 80살이 되어서 달기 단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니까 예전에 주나라 문왕 시대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궁 80, 달 80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내 삶이 잘 풀리지 않고 낙오되었다. 나는 언제 성공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일화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좀 내 노후가 편안하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을 대기만성형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기만성형의 상징적인 존재가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주나라 문왕시대의 강태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강태공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귀점 명상 그 말씀에 하루 한 번만 들으라 해도 이 강태공의 얘기를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주나라 문왕을 만나서 강태공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강태공의 자식까지 천하통일을 이바지하는 전설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손자병법 있죠. 그 손자병법이 이제 강태공이 저술한 육도삼약이라는 책을 기초로 삼을 정도로 아주 이 강태공의 지략과 지혜는 그 세대를 아우르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정치가이자 지혜 또는 성인 또는 지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태공이 어떻게 해서 궁 80, 달 80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드릴까 합니다. 하루는 주나라 문왕이 궁 안에서 있는 점쟁이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오늘은 왕께서 사냥을 나가시면 오늘 큰 호랑이를 잡든지 아니면은 나라에 도움이 되는 큰 위인을 만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점을 쳐줘요. 그리고 그날 문왕은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호랑이도 못 만나고 사냥을 이제 거의 마무리될 정도, 저녁이 어슴푸레 노을이 질 무렵 문왕이 강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낚시를 하고 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그 노인을 딱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비범한 인물이다라고 단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문왕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살며시 말을 건네게 됩니다. 어르신, 낚시를 즐겨 하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그때 강태공은 천천히 그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입을 엽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군자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즐기지만 소인배는 일의 결과와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만을 좋아하고 기다리죠. 제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것도 그와 비슷한데 저는 지금 고기를 낚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군자는 낚시하는 그것에 의미를 두지 고기를 잡는 것, 이익을, 내가 인생의 이익을 가지는 것에 본인이 주제로 두지 않는다. 다만 낚시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 알고 보니까 그 낚시에는 바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그 낚시는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면서 세월을 낚고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자 이런 말을 딱 듣자마자 문왕이 다시 강태공에게 묻습니다. 지금 낚시질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과 비슷하다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 다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낚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낚시에는 세 가지의 심오한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끼로서 고기를 낚는 것인데 이는 녹을 주어 인재를 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먹이라야 더욱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법인데 인재에게 녹을 많이 주면 줄수록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나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는 크기에 따라 요리법이 다른데 이는 인재의 성품과 됨됨이에 따라서 벼슬을 달리 맡기는 이치와 같습니다. 자, 여기 내용들을 잘 보면 당신이 왕이란 건 이미 나는 알고 있다. 근데 당신은 지금 벼슬을 하고 있는 신하들을 이런 세 가지의 방향을 들어서 이렇게 실천해 나가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인재가 당신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도울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 주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녹을 주어서 먼저 인재를 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다. 첫 번째 미끼로 고기 잡는 거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거다. 하지만 두 번째는 좋은 먹이라야 한다. 좋은 먹이를 써야 더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다. 그럼 인재에게 왕이 어떻게 베풀어야 하고 어떤 사람을 벼슬을 둬야 하고 그 벼슬을 둔 가치가 있는 존재들에게 어떻게 행해야지만이 그 인재들이 나라를 도울 것이다. 왕을 도울 것이다. 이건 곧 뭘 뜻하냐면은 당신이 지금 나를 보고 인재인 걸 안다면 나를 택해야 할 것이고 나에게 제대로 대우를 해줘야 될 것이고 나라는 사람을 알아봤다면 나를 벼슬을 주고 당신 곁에 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신해서 비추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광반주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물고기의 크기에 따라서 요리법이 다르다. 이게 뭐냐? 사람에 따라서 당신이 나를 봤지만 요리법이 다르다. 나라는 사람은 당신이 지금 벼슬을 하고 있는 신하들에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대하면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성품으로 나를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추어서 얘기해요. 낚시라는 것을 비유해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태공은 낚시질이란 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심오한 진리가 있다. 이 낚시하는 자체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있다라고 왕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왕은 강태공의 깊은 뜻을 그제서야 눈을 뜨고 낚시가 마칠 때까지 기다려요. 또 그를 벼슬을 주면서 모셔옵니다. 그때 나이가 바로 72세입니다. 홀로 72세가 될 동안에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세까지 관직에 오르지 못했고 부인까지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되는 가장 근본을 만들어준 사람, 발판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50인 상황에서 아직까지 뭔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 내 인생의 성공은 무엇인가 또 뭔가 좀 급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에게 지금 뭔가를 큰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급한 마음이 오히려 큰일을 망치게 됩니다. 절대 급한 마음 내면 안 돼요.
다만 인연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내 갈 길을 가시면 돼요. 가시다 보면 이게 5년 뒤에 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준을 잡고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인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내 인생에서 내가 갈팡질팡하는데 어떤 누가 나에게 투자하고 어떤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있어도 한 길을 바라보면서 정진해 나가면 옆에 사람이 알게 됩니다. 저는 그걸 비즈니스의 수행력이라고 보고 여러분의 사업의 수행력이라고 봅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그래도 또다시 일어나서 한 길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제가 투자자라면 그 사람에게 투자할 것 같아요. 오히려 탄탄대로 승승장구한 사람의 길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게 그런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꾸준하게 정진해 나간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뭔가를 믿고 맡길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맡기는 투자 비용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이 강태공의 얘기를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자신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갈팡질팡하면 옆에 부인도 자식도 친구도 투자자도 다 갈팡질팡하게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길을 해나가겠다라고 본인이 딱 수행정진하는 마음을 내면 그 옆에 사람들은 수행정진하는 마음을 보면서 가요. 이런 사람이면 내가 한번 밀어주고 싶지 않은가? 이런 사람이면 내가 한번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 넘어질 수 있죠. 그것만 보고 딱 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옆에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거 보지 마시고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수행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당신을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간다 하더라도 당신 옆에는 꼭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어요. 당신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도전하세요. 아직까지 당신은 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린 절대 안 죽어요. 희망입니다.